모든 문명은 길 위에서 만났다. 인류 교류의 역사에 가장 뚜렷한 흔적을 남긴 길 실크로드. 그 길 위에서 종교가 싹텄고 문명이 자랐다. 또한 수많은 종족이 실크로드 위에서 수천 년 그들의 삶을 이어왔다.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실크로드, 그 길로 나섰다. 역시 10년, 앞으로 100년 유라시아 대장정 출정 시즌. UBC 울산 방송의 유라시아 대장정. 대한민국 울산을 출발하여 중국 대륙을 지나 중앙아시아 그리고 터키 이스탄불까지 이어지는 장장 25,000km의 대장정. 그 길은 과거에서 현재를 지나 미래로 향하는 길이었다. 길은 험했다. 숱한 난관에 부딪혀야 했다. 그리고 길은 멀었다. 그러나 실크로드는 아름다운 길이었다. 인류 문명의 원형이 남아있는 곳,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는 곳. 그곳은 21세기 우리가 가야 할 미래의 길, 실크로드였다. 중국에서 키르기스탄으로 넘어가는 길. 대장정팀이 중국의 세관에 도착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통관을 기다리고 있었다. 절차는 복잡하고 기다리는 시간은 지루했다. 무려 6시간이 걸려서야 간신히 중국 측 세관을 통과할 수 있었다. 울산을 떠난 지 37일 만이었다. 세관을 벗어나도 여전히 중국 땅. 중앙아시아에서 넘어오는 수많은 컨테이너 행렬이 대기하고 있다. 신실크로드의 풍경이었다. 세관에서 국경까지는 비포장도로로 2시간. 서둘지 않을 수 없었다.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오후 5시인 중국 국경선을 넘어야 한다. 군데군데 중국 검문소가 대장정팀의 바쁜 발목을 붙잡는다.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중국 군인들은 만만디다. 중국에서 천산산맥을 넘는 가장 쉬운 길은 이른바 투르캇 패스. 천산산맥을 넘는 가장 낮은 길이다. 가장 낮다고 해도 해발 3,000m가 넘는 길. 비포장도로 위로 비까지 내리기 시작했다. 연희치 고도 3,500m 비가 오더니 현재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상당히 멋집니다. 장관입니다. 고도를 높이자 비가 눈으로 피어난다. 눈보라 속에 해발 3,752m의 투르캅 패스 정상이 보인다.
이제 저 정상만 넘으면 키르기스탄, 드넓은 중국 대륙을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눈앞에 보이던 정상도 한참을 달려야 했다. 드디어 트루카페스 정상. 중국 정부 관리와 이별을 한다. 지난 37일간 대장정 팀을 보호하고 감시했던 그들, 그야말로 미운정 고운정을 남긴 그들이다. 이제 가이드도 없이 대원들만 키르기스탄으로 달린다. 키르기스탄은 천산산맥의 서쪽면에 안겨 있는 나라. 트루카페스를 내려서자 드넓은 초원이 펼쳐진다. 키르기스탄은 중앙아시아의 스위스로 불릴 정도로 아름다운 나라다. 천산산맥의 만년설과 푸른 초원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어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광을 연출하고 있다. 잠시 발길을 멈춘 대원들. 키르기스탄의 아름다움과 푸른 바람 속에서 짧은 순간 여정의 피로를 씻는다. 대장정 팀의 첫 목적지는 키르기스탄 남동부의 나른시. 키르기스탄의 첫 국경 도시 나른시는 협곡 속에 조용히 들어앉아 있다. 여전히 무기도 전차가 다니는 곳.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들과 달리 아직은 개발의 광풍이 불지 않은 모습이다. 키르기스탄 역시 1991년 소련 해체 이후 독립국가가 됐다. 이곳엔 키르기스인을 비롯 우즈베키스탄인, 러시아인 등이 섞여 살고 있다. 한때 실크로드의 요충지였지만 지금은 세계 최빈국 중 하나로 전락해 있다. 개발의 바람에서 비켜나 있는 키르기스탄. 그래서 아직도 그들의 전통과 문화가 원형 그대로 잘 보존되고 있다. 키르기스족의 청년이 전통악기 고무스를 연주하고 있다. 고작 석 줄의 현이 풀어내는 가락. 그 신비로운 선율이 멀리 산맥과 초원을 휘감는다. 아름다운 초원길로 이어지는 실크로드. 그래서 한때 이곳은 이 루트를 서로 차지하려는 세력들 간에 치열한 쟁탈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여정에서 한 무리의 차량 행렬을 만났다. 느긋하게 길가에 늘어서 있는 차량들. 수십여 대의 캠핑 차량이었다. 이들은 대장정 팀이 가려는 길을 거슬러 오는 유럽 관광객들이었다. 여유로운 노후를 즐기는 유럽의 다국적인들이었다. Yeah, we already started from Beijing, you know, so by way of Drupan, Duna, Urumqi, yes, along with Silk Road. We are going to Turkey, Istanbul. 이들 역시 실크로드를 따라가는 여행객들이었다.
이들의 여정은 대장정 팀과 반대였다. Yes, that's fine. That's fine. Very fine. 150일간의 일정으로 유럽에서 중국으로 다시 유럽으로 돌아오는 여정이라고 했다. Bishkek, by way of Bishkek, and we're going to Uzbekistan and Turkmenistan. The other is Central Asia. Yeah. So you guys And camp when you reach Samarkand, Munich, those give me a places. call. 그들은 대장정 팀의 호기심과 함께 친근감을 보였다. 길 위에선 이방인끼리도 반가운 법. 그 옛날 실크로드를 오갔던 대상들도 이 길 위에서 서로 반가웠을 것이다. 유럽인들의 환송을 받으며 대장정 팀은 길을 재촉했다. 그들의 친절과 관심은 오랜 여운을 남겼다. 다음 목적지는 송쿨 호수. 키르기스탄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산정 호수다. 송쿨 호수는 천산산맥 깊숙한 곳에 있는 호수. 산으로 접어들자 야생 야크무리가 대장정 팀을 만난다. 천산산맥을 따라가는 길. 길은 여전히 험했다. 그리고 높았다. 현재 고도 어떻게 됩니까? 네, 현재 고도 3,300m, 현재 3,300m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날이 자꾸 어두워지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올라가 봅시다. 지금 뭐 뒤로 갈 수 없는 상황이니까 천천히라도 앞으로 움직이겠습니다. 도로 완전히 펴 있습니다. 고도는 높아지고 날은 어두워졌다. 송쿨 호수는 현지인도 가는 길을 잘 모른다고 했다. 그만큼 깊은 오지에 있는 곳이다. 칠흑 같은 어둠이 순식간에 대장정 팀을 감쌌다. 설상가상 도로 사정도 악화되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몇 번인가 물길을 지났다. 길이 없습니까? 길은 없는데 일단은 제가 먼저 한번 건너가 보고 우리 차들이 건너갈 수 있을까 판단을 내리겠습니다. 사방을 분간하기도 어려웠다. 두려움조차 밀려왔다. 깊고 깊은 천산산맥에서 길을 잃은 것이다. 선두 차량의 오프로드 전문가 이정원 씨. 그도 극도의 긴장감을 감추지 못했다. 얼마나 달렸을까? 왼쪽에 무슨 불빛이 하나 보입니까? 불빛의 주인공은 근처의 유목민, 구세주였다. 출발도 좀 늦었는데다가 길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 늦게 도착해갖고 지금 여기서 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방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유목민들도 놀라워했다. 다행히 그들은 대장정 팀의 상황을 이해했다. 유목민들은 자신들의 유루트로 대원들을 안내했다. 새벽 1시가 넘은 시각. 대원들은 라면으로 늦은 저녁을 때웠다.
어딘지도 모를 천산산맥 깊은 곳에서 맛보는 별미라면 별미였다. 그날 밤 비가 내렸다. 비가 내리자 기온이 급강하였다. 추위 속에서도 대원들은 곧 단잠에 빠져들었다. 6시간이면 도착할 줄 알았던 송쿨롯은 찾지도 못하고 낯선 곳에서 맞는 밤은 고단했다. 다음 날 아침 세상이 변해 있었다. 간밤에 내린 눈으로 천산산맥이 하얀 얼굴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곳이 바로 대장정 팀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송쿨 호수였다. 송쿨 호수는 해발 3,500m의 산정 호수. 키르기스탄에서 두 번째로 큰 호수이자 세계에서 손꼽히는 고산 호수다. 60여 종의 조류가 서식하는 새들의 낙원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곳은 유목민들의 고향. 호수를 따라 넓게 펼쳐진 초원이 최적의 방목지였던 것이다. 천산산맥에서 흘러내리는 빙하 녹은 물. 그 차가운 물에 대원들이 손을 담갔다. 그야말로 뼛속까지 시려오는 차갑고 깨끗한 물이었다. 산과 물 그리고 말, 이 세 가지는 키르기스탄의 상징이다. 대장정 팀은 지금 그 상징의 한가운데 들어와 있는 것이다. 유목민들은 호수가 얼어붙기 시작하는 10월까지 이곳에 머문다. 세상과 동떨어진 유목민들의 생활, 그것은 단순함 그 자체였다. 먹을거리는 양고기와 그들의 주식인 낭이 전부였다. 여기에 말젖이나 양젖이 가미될 뿐이다. 그러나 그들은 부족함 속에서도 행복해했다. 이렇게 최소한의 욕심으로 수천 년을 살아왔다. 그것은 평화였다. 이른 아침 이동규 씨가 평생 소원을 풀고 있다. 드넓은 초원에서 마음껏 말을 타보는 게 소원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해온 그였다. 이 순간만큼은 그도 유목민이다. 차량 담당 이정원 씨가 유목민 아이들을 위해 나섰다. 차량 수용 장비를 이용 구멍난 아이들의 공을 때운다. 아이들로선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선물이다. 아이들 아버지가 마유주 한 잔을 건넨다. 최고의 감사 표시다. 공을 때운 다음 준비해간 색연필을 나눠준다. 이 아이들은 어떤 꿈을 그릴까? 기분 상당히 좋죠. 이런 데 가서 애들 저 공이 언제 떼어질지도 모르겠고 공도 떼어주고 저렇게 공부도 하기 위해서 색연필도 선물하고 기분 상당히 좋습니다. 초원에 느닷없이 천둥번개와 함께 우박이 쏟아진다. 가축들도 이 우박 앞에서는 속수무책.
송콜 호수는 고산지대. 하루에도 몇 차례 날씨가 급변한다. 우박이 곧 잦아든다. 다시 해가 비치자 수증기가 증발하면서 그대로 구름이 된다. 이것이 또 우박이나 비가 돼 내리는 것이다. 대기의 순환을 그대로 목격할 수 있는 곳이 이곳 송콜 호숫가다. 이 대자연의 향연 속에서 유목민도 그대로 자연이 된다. 자연과 사람의 구별이 따로 없는 곳, 설산과 호숫가에서만 만날 수 있는 세상이었다. 허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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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허쉬! 허쉬! 해질 무렵 유목민들이 양떼를 몰기 시작한다. 이들의 하루 일과가 끝나가고 있는 것이다. 허쉬! 이렇게 초원의 양떼와 가까이에 보는 것은 대원들에게 특별한 경험이다. 촬영과 기록을 맡은 김세원 교수. 그는 디자인이 전공이다. 실크로드에서 21세기 디자인을 찾으려는 그가 양떼를 몰고 있다. 양을 어떻게 모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얘들 방향을 잡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힘들어. 목동이 하자는 대로 지금 하는 것 같아. 그래 좀 낫습니다 지금. 아이고 고 뛰었는데 힘들어 죽겠어. 가시. 당연한 일이다. 이곳은 해발 3,500m. 보통 사람은 서 있기도 힘든 높이인 것이다. 유르트 옆에 있는 우리로 양떼를 몰아넣는다. 이때가 중요하다. 양의 머릿수를 정확하게 헤아려야 하는 것이다. 마리수가 다 맞아. 몇 마리인지 다 알아. 지금 몇 마리예요? 몇 마리? 어? 240마리. 지금 세 보니까 딱 맞아요. 야. 오, 최고. 잘하는데. 오, 잘한 것 같아 우리가. жақсы. 나 그럼 여기서 살까? рахмат. 여기서 살까 이거 하게? Әбелі? 사람 됩니까 그럼? 유목민과 대원들의 웃음소리가 초원으로 번져간다. 이미 마음은 서로를 향해 열렸다. 아름다운 송콜 호숫가. 대원들은 유목민과 함께 이렇게 초원의 일부가 돼갔다. 아무리 아름다운 곳이라 해도 언제까지나 머물 수는 없는 노릇. 여정 점검에 들어갔다. 다음 목적지는 키르기스탄 최대 호수 이시클 호수. 잘 닦인 아스팔트. 한 바퀴 돌아요. 네, 며칠 한 바퀴 돌아다가 그다음에 50km. 송콜에서 네. 바로 지금 이 이시클로 가는 길은 없는 거죠 지금. 네, 없습니다. Бері Қошқарға чейін 40, ошонымен 120 болады. Беріге чейін 70. 좀 찍고 나가는 게 좋으니까. 지나온 길보다 가야 할 길이 여전히 더 많이 남아 있다. 여기서 일본을 찍어놓으니까 일단 저기 올라갔다가 여기서 찍고. 대장정 팀이 다시 길을 나선다. 송콜 호수의 비경과 유목민의 때묻지 않은 미소를 뒤로하고 떠나는 길. 들어왔던 길을 거슬러 나간다.
길은 아찔했다. 들어올 때는 어둠 속이라 미처 보지 못했던 까마득한 절벽. 앞도 분간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 길을 달려왔다는 사실에 새삼 두려움과 안도감이 밀려온다. 천산산맥 서쪽의 모든 물줄기는 이시쿨로 흐른다. 키르기스탄의 이시쿨 호수. 그것은 차라리 바다였다. 호수의 둘레만도 700km. 제주도 세배 넓이의 중앙아시아 최대 담수호다. 바다가 없는 중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수평선을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 이시쿨 호수인 것이다. 중앙아시아인들은 이시쿨을 아예 바다로 여기고 있다. 실제로 수많은 중앙아시아인과 러시아인들이 이곳에서 여름 휴가를 보낸다. 중앙아시아 최대 휴양지 이시쿨. 호수가는 여름 해변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키르기스탄은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들 중에서 석유가 나지 않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오히려 그런 까닭에 천혜의 자연 환경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텐산의 만년설이 녹아 흘러드는 이 이시쿨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바다가 없는 키르기스탄에서 이 아름다운 이시쿨은 신이 준 선물임에 틀림없습니다. 이시쿨 호수 부근의 졸보나타 지역. 세계적으로 유명한 암각 화밭이다. 이곳의 암각화는 기원전 8세기부터 기원 후 5세기까지 약 1400년의 역사를 담고 있다. 이 낙타 그림은 실크로드의 흔적일 것이다. 이곳 졸보나타에는 이런 암각화가 무려 1300여 개나 널려 있다. 그야말로 암각화의 바다인 것이다. 이시쿨 호수의 배후 도시인 졸보나타. 실크로드의 영향으로 다양한 문화가 혼재한다. 러시아 정교의 교회가 그대로 남아있다. 이 교회는 100여 년 전 건립됐는데 지금도 모스크바 교회의 지원을 받고 있다. 인근의 이슬람 사원. 1902년 중국의 무슬림들이 지은 탓으로 이처럼 중국풍의 이슬람 사원이 탄생했다. 이 박물관에서는 실크로드의 강력한 영향력을 엿볼 수 있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이곳엔 매우 의미 있는 유물들이 전시되고 있다. 한 전시 공간에 다양한 유물이 함께 전시돼 있다. 불상을 새긴 불교 유물이 있으며 코란을 새긴 돌도 함께 전시돼 있다. Улуу жібек жолунда бизде негизи ошол Карахани түрктөрүндө көбүнчө элдер көчмөн эл болгон. Көчмөн эл бизге жеткен элдердин жазмаларынан келген. Анан биз ислам динин алгандан кийин араб немелерин тез өздөштүрүп кеткен. Бияктагы түрк каганаттары. Ошондо ушулар мына ушундай жазмалар менен калган. А улуу жибек жолунун деле мунун тешеси бар деп ойлойм мен. Тешеси бар. 이시쿨은 실크로드 상에서 동쪽과 서쪽의 문물이 교환되는 중요한 장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동서간의 문물이 실크로드를 통해 이어졌던 활발한 문화 교류의 흔적인 것이다. 이시클로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아라비아 이런 글자들도 그 당시에 많은 영향을 받아서 여기에도 지금 그 암각이 하나 보이는데 이 암각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Бұл Тибет жазмасы бізге азыр эмнеге биз тамга алуу таш деп аталабыз. Тамга бул экөө Тибет жазмалары да ташта ошол жерде бир эле көлдө бир эле жерде тааныштырып кетүүгө бир эле жерде. 박물관 측이 보여주는 사진 한 점. 얼핏 평범한 바위로 보였지만 이것은 실크로드 교류사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대장정 팀은 이 유물을 직접 찾아 나섰다. 담가타쉬 유적지로 가는 길. 인근 주민들조차 유적지 존재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었다. 몇 번이나 길을 물어야 했다. 현지인과의 대화는 물론 쉽지 않았다. 바로 따라오세요. 바로 뒤에 따라오세요. 기다리지 담가타쉬 유적지로 가는 길은 험했다. 이런 길이 4km 이상 이어졌다. 그러나 이 길 역시 그 옛날의 실크로드였다. 중국 승려 현장이 지나갔으며 고선지 장군이 4, 5차 서역원정길에 나섰던 길이 바로 이 길이었다. 말과 낙타가 걸었던 길, 그 길을 현대 문명의 상징인 자동차가 쩔쩔맨다. 이렇게 가도 되는 것인지 두려움도 밀려온다. 이번엔 물길이 앞을 가로막는다. 수심은 깊지 않지만 물속의 바위덩이들이 그야말로 걸림돌. 오프로드 전문가가 길을 찾는다. 호기롭게 물길로 들어서지만 금방 갇혀버리고 말았다. 이리저리 조작을 해보지만 자동차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 원시적인 방법이 동원된다. 대원들이 차를 밀어보지만 역부족이다. 아니 너무 심하게 하면 볼 때. 잠깐만. 해봐봐. 전문가의 진가는 실크로드에서도 그대로 발휘됐다. 천신만고 끝에 담가타쉬 유적지 한가운데로 들어설 수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발견한 바위 하나. 연꽃. 그거 로터스. 연꽃 문양이란 말이야 이게. 그것은 실크로드의 영향력을 그대로 말해주는 것이었다. 엄마니 밤매. 이게 불교와 관련된 그런 그 둘레 8m의 크지 않은 바위에 새겨진 범어. 그것은 옴마니 반매옴이었다. 불교가 여기까지 전파됐다는 기념비였다. 지금도 이 지역 사람들은 이 바위에 기도를 올린다고 한다. 종교에 상관없이 역사를 담은 바위가 경배의 대상이 되는 것일까? 불교에서의 그 산스크리트어는 그 인도에서 그 모든 경전이나 이런 것들이 써져 있었기 때문에 사실 놀랐습니다. 여기에 와서 이런 그 불교적인 암각을 봤다는 것 자체가 실크로드를 통해서 역시 그 당시에 많은 문화, 동서문화 교류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옛날 낙타 대상들이 개척했던 길 실크로드는 실핏줄처럼 중앙아시아 전역에 퍼져 있었다. 인도의 불교가 그 가늘고 긴 길 실크로드를 따라 이 먼 곳까지 전파된 것이다. 실크로드는 교역로이자 문명과 종교의 길이었던 것이다. 낡은 룽다 하나가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그 옛날 실크로드 대상들의 기원이 지금도 전해지는 듯하다. 이시쿨 호수 위로 해가 진다. 노을 지는 설산을 배경으로 펼쳐진 이시쿨. 이시쿨은 자연과 역사와 문명의 호수였다. 평원과 숲의 도시 비슈켑, 키르기스탄의 수도다. 키르기스탄은 지난 1991년 구소련 연방에서 독립했다. 도심 한가운데 한가롭게 서 있는 동상, 바로 레닌의 동상이다. 구소련 해체와 함께 철거라는 수모를 당한 레닌 동상이 여기선 건재하다. 키르기스탄 대통령궁 앞, 군의병들의 의식이 엄숙하다. 거리를 메운 군사들이 묘한 긴장감을 자아낸다. 독립 이후 이곳에도 개방의 바람은 불었다. 코카콜라와 휴대전화에 열광하는 이곳 젊은이들이 개방의 여파를 말해주고 있다. 신실크로드라 부르는 21세기 현재에도 키르기스탄 중앙아시아 문화정보센터의 김희태 대표. 그는 키르기스탄의 가치와 미래를 강조한다. 작은 나라지만 무시 못할 존재란 것이다. 중국과 인도로 연결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키르기스탄은 적은 나라지만은 세계를 움직이는 미국을 비롯하여 러시아, 중국, 영국, 일본, 인도 모든 나라가 이 나라는 대사관계를 개설해서 이 나라의 어떤 지정학, 정치학적으로 자국의 경제적 이득과 안보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새로운 신실크로드의 지정학적 중요성과 요청지로서 전략적으로서 지금 한마디로 우리 얘기하는 뜨거운 감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실크로드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키르기스탄. 키르기스탄에서 가장 중요한 요충지를 찾아가는 길. 이 길은 실크로드의 본류 중 하나다. 길은 눈부신 설봉과 푸른 계곡을 따라 이어진다. 동서 십자로의 한가운데 있는 오슈로 가는 길. 우즈베키스탄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다. 공사 현장을 만났다. 중국과 관련이 있는 현장이다. 중국의 중장비들이 고유하던 실크로드를 온통 뒤흔들고 있다. 신실크로드 건설에 역시 중국이 제일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那个伊尔克斯坦到奥什是280公里，那我们修这段呢是从奥什到古鲁恰，这段是80公里，是80公里，我们只修77公里。今年是2007年5月份开工的，工期是3年，等于说2010年我们完工。今年我们准备全部计划完成土房全部完成。 키르기스탄 서남쪽에 있는 도시 오쉬. 중국을 떠난 실크로드 본류가 반드시 지나야 했던 곳이다.
그래서 이 도시의 역사는 기원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지역에서 가장 높은 해발 1000여 미터의 술레이만산. 술레이만산 내부는 박물관으로 꾸며져 있다. 천연 동굴 박물관인 것이다. 유물 중엔 상형 문자를 새긴 바위도 보인다. 최소한 3000년 전의 유물이다. 눈길을 끄는 것은 불상. 오슈가 동양 문명 전파의 통로였다는 증거다. 코란이 새겨진 돌은 서역에서 들어왔다. 거칠고 험한 실크로드를 따라온 동서양 두 문명이 이곳 오슈에서 교류하고 상생했던 것이다. 오슈 거리엔 그야말로 한국 자동차들이 넘쳐나고 있다. 절반 이상이 한국차다. 지금은 사라진 한국 자동차들이 모두 여기에 모여 있다. 그러나 중고 자동차로만 만족할 순 없는 법. 이 변화와 가능성의 땅에 대한 새로운 모색이 필요하다. 대장정 팀이 차량 점검에 들어갔다. 거칠고 험한 길을 달려온 차량의 상태는 심각했다. 이미 한국에서 10년이나 탄 자동차. 실크로드의 험한 길이 그에게는 무리였던 모양이다. 펜은 아예 부서져 나갔다. 정말 보통 사람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험난한 길을 많이 다니고 키로수도 10,000km가 넘을 동안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차량 관리를 스케줄이 너무 빡빡하다 보니까 차량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가지고 이런 차들이 전부 다 무리가 많이 온 것 같습니다. 대장정 완주 여부는 차량에 달려있다. 차량 책임자의 어깨가 그래서 무겁다. 우리 차가 신실크로드의 낙타가 돼주기를 바랄 뿐이다. 여정 내내 대원들의 위안이 됐던 것이 있다. 바로 무궁화였다. 무궁화는 실크로드 내내 대장정 팀과 동행했다. 그 반가움이 대원들에게 또 다른 힘이 됐던 것이다. 울산을 출발하여 서쪽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대장정 팀은 키르기스탄의 마지막 도시 오슈를 뒤로하고 한때 실크로드의 전성기를 누렸던 티무르의 제국 우즈베키스탄으로 달려갑니다. 이제 키르기스탄의 여정도 막바지로 접어든다. 천산산맥이 품고 있는 키르기스탄은 아름다운 나라. 그야말로 중앙아시아의 보석이다. 석유 등 다른 자원이 없는 대신 키르기스탄은 물의 나라.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수자원이 풍부한 나라다. 어쩌면 이 맑고 풍부한 수자원에 그들의 미래가 달려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키르기스탄의 국경 세관으로 접어든다. 역시 통관을 기다리는 한국 자동차들이 가장 많이 눈에 띈다.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분주한 세관. 그 옛날 낙타 대상들은 자유롭게 지나다녔을 길. 그 길 곳곳에 이제는 까다로운 절차가 생겼다. 그러나 절차는 달라졌지만 실크로드는 여전히 살아있었다. 따라서 가야 할 길도 남아있었다.
상산산맥이 품은 중앙아시아의 보석 키르기스탄. 초원과 물의 나라 키르기스탄은 아름다웠다. 또한 이곳은 원시자연과 생명의 건강함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그 속에서 실크로드가 남긴 문화와 전통이 함께 메아리치고 있었다. 그것은 평화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때묻지 않은 유목민의 얼굴이 있다. 21세기 개방과 경쟁이 치열한 신실크로드 시대, 그 광풍 앞에서 초원의 나라 키르기스탄, 그들이 지켜왔던 푸른 꿈은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인가.